자, 지렛대 갑시다. 갑돌이 수 중에는 2억이 있습니다. 갑은 지금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갑은 첫 번째, 자기 돈 2억을 들여서 2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세 보증금이 1억이 있는 아파트를 자기 돈 1억을 투자해서 사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2번 같은 유형으로 투자를 했다면 지금 갑돌이 수중에 돈이 남아있는 상태죠. 얼마가요? 그럼 또다시 전세 1억 안고 자기 돈 1억을 투자해서 또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어느 게 유리합니까? 단정 못해요. 시장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격이 2배로 뛰었다 합시다. 그럼 2배로 뛰었으니까 얘는 4억이 된 거죠. 그럼 수익은 얼마가 됩니까? 그럼 수익률은 2억 투자해서 2억 수익이 생겼으니까 수익률은 100%. 자, 두 번째는 2배로 뛰었으니까 얼마가 된 거죠? 지금 계산이 잘 안 되죠? 지금 4억인데요. 지금 4억이니까 2배가 되면 8억. 그럼 수익은 얼마가 됩니까? 전세 보증금이 내 돈이 아니라서 뺀다면 여기서도 2억 같이 빼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수익은 4억. 그럼 수익률은 2억 투자해서 4억 생겼으니까 200%. 전세 보증금은 내 돈, 남의 돈. 남의 돈. 그게 키워드입니다. 부채죠. 타인 자본 또는 부채.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수익률이 커진 건데 이때 이 수익률의 이름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렛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때 말 많았던 갭 투자고요. 자, 이번에는 다르게 가볼까요? 1억 5천 안고 사볼까요? 자, 1억 5천 안고 사면 몇 채를 살 수 있죠? 4채. 그럼 2억짜리 4채를 샀으니까 금액은 2, 4, 8, 8억. 산수가 어렵죠. 2배로 뛰었으니까 16억이죠. 그럼 수익은 8억. 2억 투자해서 8억이니까 수익률은 400%. 이번에는 1억 9천 안고 사볼까요? 1억 9천 9백 안고 사볼까요? 1억 9천 990만 안고 사볼까 어찌 되는지. 수익률은 눈부시게 성장 발전합니다. 이게 지렛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렛대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부채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의 지식의 차이고 역량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시장의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기를 자, 이 시장은 무슨 시장이었습니까? 여기는 회복, 여기는 상향 합쳐서 확장 국면 그랬죠. 이 시장은 지렛대가 발생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 버리면 금융적 위험이 생깁니다. 자, 왠지 보세요. 수축 국면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대출을 일단 받아야죠. 일단 기본적으로 부채가 있어야 지렛대가 생기니까. 자, 그럼 부채를 빌렸으면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죠. 은행에 지급해야 될 이자율은 5%인데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3%라고요. 수익률이. 그러면 이익 본 겁니까? 손해 본 겁니까? 이게 금융적 위험이라고. 지금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지렛대를 기대하기 힘든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늘 뉴스에 나오는 게 갭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심각한 위험에 자꾸 노출되고 있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지렛대를 이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까? 바닥 찍었을 때. 바닥 찍었다는 분위기가 되면 그때 전세 한고 사는 거죠. 얼마나 전세 한고 사야 됩니까? 온 목숨 다 바쳐서. 모든 대출을 다 받아서. 모든 일가족과 막 친인척을 다 동원해서 몽땅 다 사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다 살 겁니까? 엄마를 다 사버려야죠. 몽땅 다. 몽땅 다. 전체 다. 자,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됩니까? 정점에.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점에 사서 저점에 팔죠.
우리는 보통 이때 사지 않습니까? 요때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꼬라박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제발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투자를 할 때는 제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시기 바랍니다. 좀 반대로 가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십몇 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펀드가 반토막이 났대요. 그럼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는 팔 시기가 아니고 살 시기죠. 근데 전부 다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때 정몽준 씨는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마구잡이로 사들였을 거 아닙니까? 이 시대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구잡이로 샀겠죠. 아주 헐값에 살 수 있는데. 그럼 펀드가 반토막 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들여야죠.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요. 팔아야죠. 근데 우리는 항상 오르면 삽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뉴스에 떠들면 그때 집 삽니다. 그러다가 하우스 푸어 되고요. 제발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좀 제발 쌀 때 사고 비싸면 팔아요. 반대로 가지 말고. 근데 왜 반대로 갈까요? 그게 내 재산의 전부이기 때문에 신중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오른다 별 반응이 없어요. 가격이 오른다고 난리를 치면 지금 집 안 사면 못 살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덜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전부 다 너도 나도 다 고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양도 차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별로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있는 자는 언제 들어가던가요? 항상 저점에 들어가요. 항상 저점에 들어가서 그들은 고점에 항상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팔면 시장이 반대로 가죠. 한풀 꺾이니까. 그러면 또 서민들은 또다시 팔고 서민들이 막 팔는데 그럼 가격이 막 떨어집니다. 그럼 가진 자는 그때 들어가 또 삽니다. 인생 한 방이라는 소리 하지 말고 항상 그렇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렛대였습니다. 들어갑시다. 자, 이론을 먼저 정리하고 다시 되도록 해요. 자, 보세요. 이게 기출지문입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이고. 둘 다 기출되었던 지문입니다. 그런데 2번이 나왔을 때 다 틀렸습니다. 왜 다 틀렸을까? 쓸데없는 단어를 보니까. 전부 다 여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부채 비율의 정감에 필이 꽂혀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못 찾아냅니다. 제발 답 찾을 때는 서술로 보지 않는 것, 키워드만 보는 것. 그러니까 평소 늘 문제 풀고 할 때 키워드 찾는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 키는요, 부채입니다. 타인자본. 그러니까 지렛대든 금융적 위험이든 부채가 없으면 발생하지 않아요. 부채가 있어야만 발생하는 겁니다. 부채 때문에 이익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총자본 수익률 나옵니다. 그럼 틀립니다. 안 됩니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자기자본 수익률이에요. 그때 지렛대 효과라고 말합니다. 용어 잘 봐요. 훅 넘어갔다가 올게요. 훅 넘어갔다 올 테니까 잠시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눈 감고 있어요. 자, 그림 보세요. 처음 보시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서 방금 익숙한 단어 하나 보일 겁니다. 자기자본이라는 거. 보입니까? 자, 소득이득이란 아마 오늘 이게 다 끝내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투자론을 한번 다 끝내보려고 시도했는데 불가능했습니다. 여기도 불가능하고 불가능. 자, 이게 소득이득이에요. 보유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이에요. 부동산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수익. 그게 뭐라고요? 임대 수익. 자, 차례대로 수익만 차례대로 시작.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 소득, 세전현금 수지, 세후현금 수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뭐 할 때 봤었죠? 유량저량할 때. 유량저량했을 때 요거 나왔었죠. 요게 시험에 기출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유량이 아니라 5가지 모두 다 유량이라고. 소득, 이득은 다 유량입니다. 다시 5개 시작. 자, 구체적인 내용들은 내년에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내년에 할 테니까 지금 올해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 우리가 다음에 만나면 내년에 만난다고요. 우리 이제 1년 후에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대화는 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근데 가능 총소득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요. 총수익. 유효 총소득은요. 영업수익.
순영업 소득은 알아야 돼요. 지금 총자본 수익이라 그래요.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는요. 자기자본 수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이걸 이제 구하는 거예요. 총자본 수익률도 구해보고 자기자본 수익률도 구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표현해 봅시다. 개론에서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말 그대로 공식은 이거 하나만 딱 알면 돼요.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빚금친 부분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먹었는지 먹은 비율을 알려고 합니다.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불러주세요. 먹은 비율. 총 사과 분해. 그 다음에 먹은 것. 남은 것 하면 또 1 마이너스 또 해야 되니까. 자, 보세요. 어떤 건지. 모든 공식은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갑니다. 방금 먹은 비율이라 그랬죠. 그럼 알고자 하는 게 먹은 거를 알고 싶어 하니까 알고자 하는 건 올라가고 분모는 기준. 모든 것은 이렇게 다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공식 만들어 봅니다. 공식은 암기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공식이라는 용어 자체를 잘 싫어합니다. 제 입에서 공식이 나와버리면 우리는 그냥 우리 문화상 공식하는 순간 암기를 해야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이라는 표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만드는 거예요. 외우면 안 돼요. 자, 봅시다. 항상 알고자 하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총자본 수익률에서는 알고자 하는 게 총자본입니까? 수익입니까? 그럼 수익을 올리면 되겠네요. 그럼 총자본은 분모로 가면 되고. 총자본에 대한 수익인데 정확하게 그 수익이 어떤 수익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편하다고요. 자, 기억합시다. 그런데 위에 세 가지 수익을 합쳐서 뭘 한다고요? 총 투자액 때문에 발생한 수익이니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계산 문제, 이론 문제 다 나오는 거예요. 계산 문제, 이론 문제 다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은 여러분들이 불러주세요. 자, 불러봅시다. 자기 자본에 대한 이렇게 이론 문제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또 뭐가 들어가면 되죠? 지분 투자액. 근데 이론은 이렇게 가면 되는데 계산 문제는 세전현금 수지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세전현금 수지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저 구조에서 세전현금 수지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순영업 소득 마이너스 부채 서비스. 우리는 지금 이거 가지고 계산 문제 풀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구한다? 자기 자본에 대한 순영업 소득 마이너스 부채 서비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외우려 하지 말고 만드는 연습을 해봐요. 자, 이제 이거 해볼 거예요. 자, 시작합시다. 보세요. 주어진 문제. 얼마를 투자한다고요? 1억. 수익이 얼마라고요? 아무런 말은 없습니다만 순영업 소득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전제죠? 부채가 없다는 얘기죠. 부채가 없으면 총자본 수익률이든 자기자본 수익률이든 똑같아요. 봅시다.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총자본 수익률. 총자본에 대한 순영업 소득. 자기자본 수익률. 1억 전액이 자기자본이었죠. 그러니까 자기자본이 1억. 순영업 소득은요. 2천 마이너스 부채 서비스액인데 부채가 없으니까 결론은
똑같죠. 그러니까 부채를 사용 안 하면 총 자본 수익률이나 자기 자본 수익률이나 똑같이 나와야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놓는다고.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보세요. 자료가 항상 이렇게 주어져요. 계산 문제. 얼마를 투자합니까? 1억. 부채가 얼마랍니까? 6천. 대신에 이자 얼마 준다고요? 10%. 자, 저거 계산합시다. 먼저 총 자본 수익률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분모. 총 자본 수익률 1억 분의 2천. 자, 총 자본 수익률 이렇게 구해요. 20%. 그럼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해 봅시다. 자기 자본 수익률. 분모. 자기 자본. 자기 자본. 분모 4천에 대한 분자. 자, 자기 자본은 4천. 순영업 소득은요? 2천. 마이너스 부채 서비스액인데 부채는 6천. 이자 얼마나 준다고요? 10%. 0.1. 그럼 6천에 10%니까 600 되죠? 그럼 식을 다시 정리하면 4천에 요게 600이니까 1,400만. 계산기 누르세요. 어출이 뭐하면 계산기 안 누르고요. 누가 계산하겠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직접 해야지. 몇 프로 나왔습니까? 응? 10, 30, 35%? 자, 봅시다. 35%. 구하는 과정 잘 봐요. 자, 여기서 이제 관계를 잘 보세요. 자, 칠판 그림 보세요. 관계를 잘 봐요. 자, 얘는 부채 사용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요거 부채 사용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죠. 부채 사용했을 때가 수익률이 더 크네요.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말해요. 지렛대 효과라고 해요. 자, 그런데 부채를 사용한 경우에 총 자본 수익률보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크죠. 이는 지렛대 중에서도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은 정의 지렛대 이 부분까지는 아주 손대지 맙시다.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지렛대가 어떤 건지. 아, 지렛대 효과는 뭐다? 부채를 이용했을 때가 수익이 더 크다. 그럼 지렛대 효과 첫 번째 키 타인 자본, 두 번째 키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다고. 자, 그럼 다시 조금 전에 소득이득을 다시 머릿속에 떠올려봐요. 소득이득을. 어떤 수익을 대상으로 했죠? 순영업 소득이죠. 맞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뭐였죠? 세전 현금 수지죠. 순영업 소득을 구할 때는 총 투자 수익률이고 세전은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그럼 순영업 소득을 중심으로 위에 세 가지 수익은 뭐 때문에 발생한 수익? 총 투자액. 그럼 세전은 지분 투자액. 그럼 지렛대는 지렛대 효과는 총 투자액 때문에 발생합니까? 지분 투자액. 자기 자본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지분 투자액. 그럼 지렛대 효과는 지분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클 때를 지렛대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게 키라고요. 틀리게 출제하면 이렇게 출제합니다. 총 투자액 이렇게.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럼 저렇게 문제들 나왔을 때 안 틀리는 방법. 앞서 소득이득의 순서를 머릿속에 잘 정리해 놓는 것. 그래서 예전에도 했지만 소득이득 할 때 몇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까? 10문제 나온다고 했을 겁니다. 앞서 보셨던 소득이득 10문제예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잘 정리해 둬야 됩니다. 워낙 파생되는 게 많아요. 자, 지렛대 효과.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있는 건 안 할 겁니다. 일단 지금에 가지 맙시다. 자, 문제 풀 겁니다. 계산 문제는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손이 움직여서 하는 겁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얘 나왔다 그러면 그냥 늘 계산 문제입니다. 지렛대 효과는 최근의 출제 형태는 이론은 한 문제로 안 나와요. 그냥 투자 다른 파트가 나올 때 지문 한 개, 두 개로 지렛대가 그냥 출제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계산 문제 형태로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스톱. 오세요. 자료 해석합시다. 계산 문제는 계산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료 해석입니다. 자, 봅시다. 얼마 투자했답니까? 3억입니다. 자기 돈이 얼마라죠? 1억. 그리고 대출은요? 2억. 자, 그럼 다시 봐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거라면 자기 자본 알아야죠. 자기 자본은 1억이고 당연히 얘도 알아야 되니까. 왜 알아야 되죠? 부채 서비스액을 구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대출 조건 보세요. 기간은 1년이고 6%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는 연 이런 단어 안 들어도 괜찮아요. 항상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연입니다. 만약 월일 때는 월이라는 말을 써줘야죠. 항상 이자율은 연개입니다.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은 2천이고. 자, 마지막 문제는 일단 0%니까 고려할 필요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계산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큰 단점이 여러분들은 자꾸 전체를 보려고 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씩 자기 자리에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자기 자본 수익률 어떻게 구합니까? 불러보세요. 자기 자본에 대한 순영업 소득 마이너스 부채 서비스액이죠. 그럼 이제 하나씩 찾아갑시다. 자기 자본 얼마죠? 1억. 그럼 1억. 순영업 소득 주어져 있네요. 2천. 마이너스 부채. 부채 얼마 썼습니까? 2억. 근데 이자는 얼마나 주기로 했습니까? 6%. 예, 겨우 이것밖에 안 돼요. 계산 과정은. 이거 쓰면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억에 6%니까 1206. 그럼 2000에 1200을 차감하면 800. 그럼 1억 분의 800인 거 답은 8%. 네, 이렇게. 별거 없어요, 그냥.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계산 과정만 딱 가지고 얘기합시다. 순수하게 계산 과정만 가지고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다고요. 계산 문제의 특징들은 모두 다 뭐냐? 자료 해석이라고요. 자료가 뭐가 방작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자료 중에는 필요한 자료만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고요. 필요 없는 자료도 많이 집어넣어요. 그래 지문이 길어지니까. 그래야 여러분들 강박을 받죠. 강박이라도 반응도 없고. 문제를 딱 보면 거기서 이미 기가 죽어서 일단 접근할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필요 없는 정보들도 불구하고. 자, 한 번 더 합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시작하세요. 자, 이 문제 나왔을 때 가장 큰 단점. 20대들이 이걸 못 읽는다는 거. 100만 원 이렇게 읽는다는 거. 100만 원이 뭡니까? 단위가 100만 원인가 뒤에 공 6개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해석하는 분들이 대충 나이가 많다는 뜻이에요. 1억입니다. 100만 원 아닙니다. 100만 원 이런 거 아닙니다. 6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뒤에 공이 6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공이 6개. 몇 번? 전체 보지 말자 그랬죠. 필요한 것만. 앞에 문제하고 똑같죠. 뭐가 다르죠? 딱 하나만 다른데. 그렇죠. 마지막에. 앞선 문제는 이걸 0%로 잡았는데 잘 보세요. 얘가 18의 문제고 앞서 풀었던 게 25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18회 이전에 나왔습니다. 18회 이전에 출제되었다가 다시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오고 다시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오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전부 다 틀렸습니다. 뭐냐면 얘가 뭔지를 몰랐어. 그런데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최대한. 얘는 소득이득입니까? 자본이득입니까? 소득이득이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자, 그 소득이득이라는 게 내 호주머니에 지금 들어온 겁니까? 안 들어온 겁니까? 안 들어온 겁니다. 이 건물 산 겁니까? 지금 추정하는 겁니까? 예, 추정하는 겁니다. 개로는 100%다 예상치라고요. 투자를 할까 말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에 찾아온 고객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 건물은 이러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다라는 걸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를 포기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상가를 할 때 고객이 찾아와서 타당성 분석해달라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저 계산 문제 포기해서 몰라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 잘하는 옆집을 소개시켜줘야 된다고요. 상가는 기본이 수수료가 얼마인데 100억대만 해도 그냥 2억씩 떨어질 텐데. 자, 갑시다. 자, 똑같은 논리로 이걸 보세요. 이거는 뭘까요? 이건 자본이득이에요. 팔아야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요. 우리 지금 예상친 거니까. 그럼 이것도 역시 똑같은 수익입니다. 그럼 위의 수익과 밑의 수익을 더하면 돼요. 힌트는 드렸습니다. 계산 과정 써요. 웃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산을 해야지. 모르는 게 하나에 갖다 쓰면 되죠. 지금 우리 뭐 구하는 거죠? 자기 자본 수익률. 그럼 자기 자본에 대한 순영업 소득 마이너스 부채 서비스 똑같이 하면 되죠. 그거. 하나씩 찾았어. 자, 자기 자본은 나와 있네요. 얼마입니까? 네, 4천. 순영업 소득은 주어져 있네요. 800. 마이너스 부채 서비스액인데 부채는 6천. 이자 얼마나 주기로 했습니까? 8%. 자, 그러면 계산은 끝. 일단 제일 마지막 거 없다고 전제하고요. 그럼 여기까지 끝. 그런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자, 얼마짜리인데 2%죠. 1억짜리인데 2%죠. 그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이죠. 이것도 수익입니까? 오케이. 그럼 이것도 수익이니까. 여기에 200을 더하면 돼요. 68, 그럼 480만 원 되니까. 1000에서 480을 차감하면 520. 그럼 4000분의 520. 그럼 답은 몇 프로? 13%. 답은 3번. 해피한 표정을 좀 지어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지금 처음 접하신 문제인데 두세 번 반복하면 일단 익숙해지기 전까지 절대 이 두 문제 범위 나머지 풀지 말아요. 어떤 문제 풀지 말아요. 오로지 이 두 문제만 해요. 이 두 문제만. 그러니까 처음에 계산 문제를 풀 때는 자료 해석하지 말아요. 결론을 가지고 필요한 거 찾아서 가져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자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자료 해석해버리면 어려워서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문제 결론을 갖다 놓고 하나씩 갖다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지렛대 효과입니다. 끝.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